오늘은 사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매번 소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사케는 알코올 도수가 보통 15도 안팎이라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술입니다. 횟집에서 생선회와 함께 마셔도 잘 어울리고 날이 쌀쌀한 날 힘들게 퇴근해서 이자카야에 앉아 따뜻하게 데운 사케 한 잔, 그것도 꽤 괜찮은 한 잔이 되죠. 요즘은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쉽게 볼 수 있고 초밥집이나 횟집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뉴판을 보면 종류는 많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사케가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 무난해 보이는 가격대로 골랐다가 기대했던 맛과 달라서 속상한 경우도 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케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구조와 그걸 보고 맛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방법을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이자카야에서 사케로 분위기 좀 내보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문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한국의 사케하면 간발의 오토산 같은 대중적인 사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술은 개인적으로 사케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향보다는 톡 쏘는 알코올감과 사케의 향이 같이 느껴지는 술이라고 생각해요. 소주처럼 깔끔하고 알코올감 있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케병이나 메뉴판을 보면 술 이름 옆에 준마이,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핵심만 알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케는 만드는 원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쌀과 누룩으로 만든 사케, 즉 준마이입니다. 준마이는 말 그대로 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고 쌀과 누룩만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쌀과 누룩에 양조 알코올을 조금 넣어서 만든 사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알코올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조 알코올을 넣으면 향을 더 화려하게 만들거나 맛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쌀과 누룩만으로 만든 준마이가 조금 더 좋은 사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뉴판을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일단 준마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케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긴조와 다이긴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쌀을 얼마나 많이 깎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케를 만들 때는 쌀의 겉부분을 깎아내고 안쪽에 깨끗한 부분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정미라고 하고 깎고 나서 남은 비율을 정미율 또는 정미보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미율 60%라고 하면 쌀을 깎아내고 60%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정미율이 50%라면 쌀의 절반만 남기고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정미율이 낮을수록 쌀을 더 많이 깎아낸 것입니다. 쌀을 많이 깎을수록 잔맛이 줄어들고 향이 더 깔끔하고 화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버려지는 쌀이 많으니까 제조 원가도 올라가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정미율이 60% 이하면 긴조, 정미율이 50% 이하면 다이긴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뉴판에 긴조라고 적혀 있으면 향이 비교적 깔끔하고 화려한 사케구나, 다이긴조라고 적혀 있으면 그보다 쌀을 더 많이 깎은 고급 라인에 가까운 사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간단합니다. 양조 알코올을 넣지 않고 쌀과 누룩만으로 만든 사케는 준마이, 쌀과 누룩만으로 만들었고 정미율 60% 이하면 준마이 긴조, 쌀과 누룩만으로 만들었고 정미율 50% 이하면 준마이 다이긴조입니다. 반대로 양조 알코올이 들어간 사케 중에서 정미율 60% 이하이면 긴조, 정미율 50% 이하면 다이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일반적으로는 준마이 다이긴조를 고급 사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비싸고 무조건 제일 맛있고 무조건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닙니다. 각 양조장이 추구하는 맛이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메뉴판을 볼 때 아무 설명 없는 사케보다 준마이, 긴조, 다이긴조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면 대략 어떤 방식으로 만든 사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병에 적혀있는 아마구치와 가라쿠치입니다. 아마구치는 한자 그대로 달다는 뜻이고요. 가라쿠치는 맛이 날카롭고 드라이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마구치는 조금 달달하고 부드러운 스타일, 가라쿠치는 깔끔하고 드라이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고급 사케로 갈수록 향이 화려하고 은은하게 달달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케는 차갑게 마시거나 상온으로 마셨을 때 향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데워 마실 때는 너무 달달한 사케보다는 조금 드라이한 카라쿠치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달한 사케를 너무 따뜻하게 데우면 단맛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섬세한 향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카야에서 주문하실 때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마이 다이긴조 중에 괜찮은 거 있나요? 또는 너무 달지 않고 드라이한 사케로 추천해주세요. 이 정도만 말해도 조금 더 내 취향에 가까운 사케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케를 더 깊게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는지
쌀 품종은 무엇인지, 어떤 양조장에서 만들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역 사케까지 합치면 종류가 몇천 가지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준마이인가 아닌가. 두 번째, 긴조인가 다이긴조인가. 세 번째, 정미율이 몇 %인가. 여기까지만 봐도 사케 메뉴판을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등급의 술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브랜드로는 쿠보타와 다사이가 있습니다. 먼저 쿠보타는 이 술이죠. 대표하는 사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쿠보타는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운 편이라 사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너무 튀는 맛보다 정돈된 느낌, 깨끗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잘 맞는 사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브랜드가 다사이입니다. 다사이는 야마구치현에서 만든 사케인데요. 특히 쌀을 많이 깎아서 만드는 고급 사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사이 23, 다사이 39, 다사이 45처럼 숫자에 붙어있는 제품들이 유명한데 여기서 숫자는 정미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사이 23은 쌀을 깎고 23%만 남겨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쌀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향이 화려하고 맛이 깨끗하고 과실량이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사이는 사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고급 사케 느낌이구나 하고 비교적 쉽게 느끼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런 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비싼 사케를 고르기 부담스럽다면 저는 쿠보타 센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쿠보타 센주는 쿠보타 라인업 중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좋은 사케인데요. 맛이 깔끔하고 가볍게 떨어지는 편이라 사케가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단맛이 과하게 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담백하고 깨끗해서 회, 어묵 같은 음식과도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차갑게 마셔도 좋고 살짝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괜찮아서 이자카야에서 처음 사케를 주문하신다면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케가 이렇게 향긋하고 고급스러울 수 있구나를 느껴보고 싶다면 다사이, 처음 주문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음식이랑 편하게 마실 사케를 찾는다면 쿠보타 센주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케를 고를 때는 먼저 준마이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긴조인지 다이긴조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미율이 몇 %인지를 보면 됩니다. 정미율이 낮을수록 쌀을 더 많이 깎은 사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맛이 좋은 분들은 아마구치, 깔끔하고 드라이한 맛이 좋은 분들은 카라쿠치, 그리고 처음 사케를 고르신다면 고급스럽고 화려한 향을 느껴보고 싶다면 다사이, 깔끔하고 부담 없는 입문용 사케를 원할 때는 쿠보타 센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이자카야에서 사케의 메뉴판을 봤을 때 예전처럼 막막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